이제 텍스처 맥과 쉐이드를 조합해서 곰인형의 기본 재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설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렌더링과 라이팅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의자를 만들 때 사용했던 렌더링 라이팅 설정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과 라이팅을 새로 설정하거나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의자 파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의자의 머티리얼을 설정했던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곰인형의 머티리얼 파일로 사용하겠습니다. 의자 오브젝트는 삭제하거나 이름을 설정하고 숨겨두면 되겠죠. 그런 다음 어펜드로 곰인형 오브젝트를 이 파일로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메뉴, 어펜드, 곰인형 파일을 열고 오브젝트 폴더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렌더링과 라이팅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퍼런스의 시스템, 디바이스는 렌더링하려는 장치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CPU는 논, GTX 그래픽카드는 쿠다, RTX 그래픽카드는 옵틱스를 선택하면 되었죠. 렌더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렌더 엔진은 사이클스, 디바이스는 프레퍼런스에서 선택한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뷰포트와 렌더링의 샘플링 설정도 적당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뷰포트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낮은 값으로 설정했고, 렌더링은 더 높은 샘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노이즈 설정은 CPU는 오픈 이미지, RTX 카드는 옵틱스를 선택하면 되었죠. 라이트 패스 역시 무난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리 같은 투과성 소재나 안개 같은 볼륨 머티리얼을 사용한다면 관련 설정을 더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패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GPU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타일링 옵션을 끄거나 타일 사이즈를 크게 설정해야 합니다. 코어가 많은 CPU로 렌더링을 한다면 타일 사이즈를 32에서 64 정도로 작게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 설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 트랜스폼 설정이 더 넓은 밝기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필름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의자는 정측면에서 보도록 카메라를 배치했지만 곰인형은 정면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곰인형을 선택하고 정면뷰로 전환한 상태에서 Ctrl Alt 0을 입력하면 카메라가 현재의 뷰로 스냅됩니다. 카메라를 GZZ로 적당한 거리로 조절하고 카메라 탭에서 포컬 랭스를 조절해서 왜곡이 심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탭에서 트랜스폼 상태를 조절해서 대상을 카메라의 프레임에 채우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뷰포트를 렌더 쉐이딩으로 전환하고 라이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팅은 기존에 설정했던 스카이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월드 탭에서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러는 스카이 텍스처, 모드는 니시타로 되어 있습니다. 햇빛의 상대적인 밝기인 선 인텐시티는 0.3 정도로 낮게 설정해서 대비가 너무 강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태양의 방향인 선 로테이션은 120에서 150도 정도로 조절해서 대상을 정측면에서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라이트 전체의 밝기인 스트렝스는 0.3 정도로 낮게 설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려면 렌더 탭에서 필름 패널을 열고 트랜스페어런트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뷰포트에서도 배경이 투명해지고 F12로 정식 렌더링을 해도 배경이 투명하게 렌더링 됩니다. 이제 곰인형의 머티리얼을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곰인형 각 부분의 머티리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곰인형의 머티리얼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슬롯을 2개 생성하겠습니다. 각각의 슬롯에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이름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에디 모드로 가서 각 슬롯에 메쉬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바디 메쉬만 선택한 상태에서 바디 머티리얼을 슬롯을 선택하고 어사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메쉬만 선택한 다음 아이 머티리얼을 슬롯을 선택하고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소재인 눈 부분의 머티리얼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린시플드 쉐이더에는 많은 설정이 있지만 단순한 불투명 재질을 표현하려면 4개의 설정만 조절하면 되었습니다. 기본색은 베이스 컬러, 금속 여부는 메탈릭, 광택은 러프니스, 그리고 요철 디테일은 노멀로 설정하면 되었죠. 베이스 컬러는 어두운 갈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메탈릭은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러프니스는 광택이 있는 매끈한 표면이기 때문에 낮은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러프니스를 0으로 설정하면 눈에 반사되는 광원인 하이라이트가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 정도의 적당한 값으로 높여서 하이라이트가 충분히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캐릭터의 눈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에 머티리얼이나 라이트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형의 눈에는 요철 같은 디테일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노멀 소켓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인형의 바디 머티리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바디 대부분은 파티클 헤어로 덮일 예정이고 코와 발바닥 같은 부분만 드러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디 머티리얼은 그런 부분에 어울리도록 짧은 털로 붙어 있는 되백 같은 재질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작한 베이스 컬러 이미지를 쉐이더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생성하고 해당 이미지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미지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T를 입력해서 텍스처를 배치하는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노드 랭글러 애드온이 켜져 있어야 실행되는 기능이었죠. 이미지 텍스처를 UV 맵으로 메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맵핑 노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UV 아웃풋을 이미지 벡터에 연결해서 이미지가 이전에 설정한 UV 맵을 바탕으로 메시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노드의 컬러 아웃풋을 프린시플드 쉐이더의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겠습니다. 컬러 맵의 전체적인 컬러를 조절하려면 여기에 HSB 노드 같은 컬러 변경 노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Shift A, 컬러, HSB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Hue Saturation 밸류 값을 조절해서 텍스처의 전체적인 컬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Hue는 색의 종류, Saturation은 색의 진하기, 밸류는 색의 밝기였죠. 컬러 변경 전후를 비교하려면 HSB 노드를 M으로 끄고 켜면 됩니다. 이제 컬러가 적용된 상태에서 프린시플드 쉐이더의 기본적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메탈릭은 0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매끈하지 않은 섬유 재질이기 때문에 러프니스는 1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벨 소재의 특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테두리 광택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위해서 신 설정을 높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신 설정의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라이팅을 약간 조절하겠습니다. 신 설정을 1로 설정해도 부족하다면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씬을 7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재질의 사진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디베어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곰인형의 사진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죠. 컬러맵을 쉐이드에 적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단조롭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컬러맵에 프로시저럴 텍스처를 적용해서 얼룩을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노이즈 텍스처를 생성하겠습니다. 컨트롤 T로 텍스처 코어디너 노드와 매핑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텍스처에 왜곡이 없도록 오브젝트 모드로 텍스처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노이즈 텍스처를 설정하겠습니다. 스케일 값은 높게 설정해서 더 작은 패턴으로 만들겠습니다. 디테일과 러프니스는 높게 설정해서 미세하게 분산된 노이즈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이즈를 기존의 컬러 맵에 적용하겠습니다. Shift A, 컬러, 믹스 RGB 노드를 생성하겠습니다. 기존의 컬러 맵은 컬러 1에 연결하고 노이즈 텍스처는 컬러 2에 연결하겠습니다. 모드는 믹스 모드고 팩터는 0.5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두 텍스처의 중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이즈의 얼룩이 컬러 맵의 밝기와 진하기에 적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버레이 모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믹스 RGB 노드에는 다양한 모드가 있고 입력된 두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게 됩니다. 저는 컬러 이미지에 흑백의 패턴을 적용해서 디테일을 더하고 싶을 때는 주로 오버레이나 멀티플라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팩터 값을 조절해서 적용 강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팩터를 1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이번 인풋의 영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제 쉐이더에 연결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은 프로시저럴 텍스처를 사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프로시저럴 텍스처는 해상도가 무한하고 설정을 변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마쳤지만 전체적으로 단조롭게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프니스 설정보다 더 거친 질감을 더하려면 노멀 인풋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설정한 노이즈 텍스처를 활용해서 표면에 요철을 더해 보겠습니다. Shift A, 벡터, 범프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범프 노드는 흑백의 텍스처를 노멀 데이터로 변환하는 노드였습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하이트 인풋에 연결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노이즈 패턴이 요철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값을 조절해서 요철의 높이를 조절하겠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쉐이더의 노멀 인풋에 연결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헤어로 덮일 예정이기 때문에 코어 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HSB 노드에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컬러에 적용된 노이즈 패턴은 노이즈 텍스처 노드와 믹스 RGB 노드에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요철의 강도는 범프 노드의 스트렝스나 디스턴스 설정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쉐이더에서는 러프니스나 신 설정을 조절해서 빛의 반사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파티클 헤어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형의 헤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